국가 비상사태! 문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탈선으로 청와대는 긴급회의에 들어갑니다. 리스트 미리 뽑아놨지? 일단 관상들부터 좀 보시죠. 요즘 우리 국민들 눈높이가 높아졌잖아요. 하나 둘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제거해 가는데 아들 군면제도 접어. 다주택,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거리두기 2.5단계 개념 없이 회식 사진 올린 인간 장관명함 파주면은 내년 대선판에 기웃될 인간 텅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정무수석 엄대협이 독특한 제안을 하는데 충격은 파격으로 덮어야죠. 누구 추천해줄 사람 있어요? 바로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로 20대 국회의원이 됐으나 지금은 무직인 이정은인데요. 이정은? 아니 그 몇 달 전까지 야당에서 금배지 달았던 인간을 문체부 장관으로 세우자는 겁니까? 보수정당 국회의원 경력이 있지만 진보 농객 남편을 둔 중도의 아이콘. 만약 청와대가 이정은을 문체부 장관으로 앉힌다면 포용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지난 대선 때 우리 공약이지 않소? 이정은도 의원 시절에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구해낸 중학생과 여전히 교류하고 있다고 하고요. 청와대의 공약, 문화예술체육계 범죄전담수사처 일명 체수처도 지킬 수가 있었죠. 그렇게 문체부 장관이 된 이정은. 그런데 청와대는 알았을까요? 이 인사가 초래한 거대한 사건을 말이죠. 우리의 주인공 정은은 알았을까요? 문체부 장관직이 초래할 자신의 앞날을. 장관이 된 지 며칠 만에 기자들 앞에 선 이정은. 장관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초조한 눈빛. 각오를 한 정은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제 남편 김성남 평론가가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납치된 남편. 그로 인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빠지는데요. 과연 우리의 주인공 정은이 장관이 된 며칠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다시 과거로 향합니다.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VIP 보고 준비해. 클리셰처럼 반복되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건 완전히 정치가 아니라 각본 있는 레슬링 경기 같네요. 그렇게 각본이 있는 쇼라는 거. 오늘 신입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본질을 잊지 마시고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조용히 좀 해요. 그때 돌려까기 장인인 야당 사선 차정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집니다. 비록 국회에 들어오셔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시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정은 후보 개인의 역량 부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맞지 않은 옷을 입으셨던 거죠. 와, 사람을 이렇게 돌려까나요? 기습 공격에 잠시 당황한 정은. 하지만 그녀에겐 충실한 비서 김수진이 있습니다. 긴장했어요? 살짝? 체스처 이슈 아끼지 말고 푸시죠. 반격에 나서려는 그 순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진하려는 문화예술체육계 범죄전담수사처 네, 잠시만요.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 참석하셨던 추민우 의원께서 방금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코로나19와 함께 자연스럽게 끝나버리고 얼떨결에 이정은 문체부 장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정은입니다. 제102회 전국체전 공식 유니폼 패션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다시 할게요. 각종 행사 오프닝 영상을 찍으며 평화로운 장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정은. 하지만 그녀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혹시 민정이 위험하진 않을까요? 장인규 전자발찌도 착용한 상태고 민정양에게 접근 금지 명령도 떨어져서요.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바로 민정이를 괴롭힌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건데요. 민정이 괜찮을까요? 이런 흉악범들은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건지 참. 아무튼 뭔가 불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야 가리지 않고 여성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혐오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치 성향은 다르지만 여의도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리며 결혼한 남편 김성남은 개를 키웠는데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반려견이 아니라 딴 것에 관심을 둔 김성남. 와이프분이 그 이정은? 예, 그 이정은 맞습니다. 문체부의 아이콘, 우리 실베스타 스탈론의 엄마. 아쉽다.
여성은 그냥 한 말인데 성남은 자아도취 되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착각하는데요. 정은의 남편 성남이 아슬아슬하네요. 한편 이정은 문체부 시대의 성공 유무를 판가름할 행사인 채수처 설립 출범식이 한창 준비 중인데요. 기재부에서 문체부 정책보좌관으로 온 서도원은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죠. 얼굴만 봐도 욕심이 한가득 담겨있지 않나요? 우리 문체부 직원 동지들의 앞날 사실 뭐 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회사 프로젝트 우리가 살려야 안 쪽팔립니다. 역시 서도원 쟤는 최소 차관이야. 자, 문체부 세 번 외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문체부가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던 그때 장관님, 저 자문위원장 맡은 민기식 의원이 당근과 브로콜리가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친구의 영양 상태가 걱정이 돼서 채수처 자문위원 단장으로 내정된 의원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문체부 장관 정은에게 큰 위기가 생기는데요. 게다가 이정은 장관과 신경전을 벌인 차정원 의원과 묘한 눈빛을 주고받던 비서 김수진도 그 속내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아줌마는 아직도 눈치를 못 챈 걸까? 아무도 채수처 따위에 관심 없다는 것을 그냥 이 쇼에 남은 시간을 채우기 위한 계륵 같은 이벤트라는 것을. 와, 원래 정치판이 이렇게 눈치 싸움인가요? 과연 정은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의 속 편한 문자가 도착합니다. 아까 자기 목소리 들은 것만으로도 나 너무 힘이 난다. 출범식 잘 끝내고 축배는 내일 들자. 그렇게 정은에게 아주 중요한 채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를 위한 자문위원단 출범식 당일, 걱정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비교적 성황입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정은을 장관으로 세운 정무수석 엄대협이 등장합니다. 이 장관님 어제 못 오신다고. 아무래도 와야겠더라고요. 오늘은 저와 이 장관님이 함께 소명의식으로 빚어낸 그 결과물에 첫삽을 뜨는 자리지 않겠습니까? 정무수석 엄대협이 누구냐? 지국총 화사. 야, 이처럼 축사를 시작하면 30분은 기본으로 시 낭송하며 시간을 낚아버리는 분이시죠. 최대한 자리에 앉히는 게 좋은데. 수석님, 그러면은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개그로 온 게 아니니까 편하게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고 싶네요. 뭐 딱히 보실 만한. 아니 그쪽엔 뭐 아무것도. 괜찮아. 뭔가 강한 불길함이 엄습하는 건 저뿐일까요? 설상가상 자녀 문제로 자문위원 단장에서 하차하는 줄 알았던 민기식 의원까지 등장하는데요. 어제 전화 한 통 드렸어야 됐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 인간 오지 말라고 말 안 했어요? 저런 서도원 보좌같이 전달할 줄 알고. 전 사회 준비하러 이만. 장관님? 어쩌다가 문체부 장관이 됐는데 어쩌다 보니 야당 의원 경력으로 대통령 공약이었던 채수처 설립을 준비하게 됐고, 또 어쩌다 보니 여기저기 사건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이정은 장관. 이대로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정은 장관의 남편이 누군가에게 납치됐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해요. 이 안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이번 채수처 행사에 자신이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발언을 해주기로 한 피해자 우가은 선수는 몸이 약해 보이는 화장에 이어 이상한 티셔츠까지 강요당하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무슨 문제라도. 뭐랄까 너무 건강해 보이신다고. 강하게 거부하는 우가은 선수 앞에 욕망의 아이콘 서도원이 등장합니다. 우가원 선생님, 자 이런 비유를 좀 해도 될까요? 국제구호단체 광고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 평소에 콜라 마시고 피자 먹고 닌텐도 하는 애들이 정말 없을까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꺼이 매달 3만 원씩 후원을 할까요? 아무리 채수처가 중요하다곤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2차 가입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욕망덩어리 보좌관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민정이 모녀. 이정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도와준 학생인데요. 이거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문체부의 하루가 정말 무슨 스릴러 영화 같네요. 정신없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전 9시 39분 드디어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차정원 의원님. 죄송, 차 의원 못 옵니다. 뭐? 네.
문제 있는 의원 대신 자문위원장을 맡아주기로 한 차정원 의원까지 안 나타나자 급하게 땜빵을 해야 하는 이정은 장관. 이거 장관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화가 단단히 난 우가은 선수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지만 알다시피 지금 정은은 눈앞에 놓인 상황부터 수습해야 합니다. 그런 장관의 모습에 서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우가은 선수. 이거 행사가 점점 폭망의 길을 걷는 느낌인데 적당히 인사를 마친 이정은 장관, 다음으로 등장해야 할 우가은 선수까지 없어진 상황. 다음 순서로 우가은 선수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없어요. 우가은 선수 갔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거 국민 MC 김성주가 진행을 맡아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연설을 마치고 방에 들어오니 서도원은 민정이에게 저는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티셔츠를 건네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정은은 몹시 당황합니다. 하지만 정은도 알고 있었죠. 민정이 사연을 내세우면 모든 일이 편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이 어리고 야윈 아이가 대중 앞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눈물을 흘리며 코치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림이요. 체스처 정식 출범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장관님. 제가 꽃길 깔아드린다니까요. 와, 서도원 말 보세요. 진짜 와, 잘한다. 어쩌다 보니 장관이 된 정은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현장에 모인 기자들은 정은을 몰아붙입니다. 행사가 개판이라고 말이죠. 그 애매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출범식이야말로 참 애매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에 대한 답을 어설프게 이어가는 정은. 말실수까지 하게 되면서 기자들의 반응은 더 싸늘해집니다. 네, 피해자분들이 함께 하셔야죠. 그런데 피해자를 몇 번이나 얘기해. 게다가 보여준다는 그 피해자까지 없습니다. 아마도 정은은 민정이를 언론에 노출시키는 강력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무 카드도 없는데 말이죠. 그때 제가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제가 바로 체육계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아니, 생존자입니다. 스스로를 그 피해자라 말하는 정은. 잠을 자는 것처럼 조용했던 기자들이 일순간 몰입하는데요. 이제 뭔가 좀 되려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오래전에 출시된 걸리버 휴대폰 얘기를 하며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시전하는 정은. 이게 또 뭔 일인 거죠? 정말 판타스틱하게 돌아갑니다. 장관님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왜 휴대폰 얘기는 하시는 건지. 선수 시절 그렇게 휴대폰을 갖고 싶었다는 정은. 언뜻 듣기엔 휴대폰 광고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던 시점에 정은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신고 전화를 하고 싶어서요. 더 이상 코치님한테 맞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폭력 코치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죠. 꺼내기 힘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체스처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설득해 나가는 정은. 이 모습을 라이브로 지켜보는 국회의원 차정원. 또 시작이구나. 앞으로도 둘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계속될 것 같은데 정은의 연설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다. 이 자리에서 박수조차 칠 수 없는 그런 분들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 성적을 위해서 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약자를 위해 총대를 매겠습니다. 체스처는 여러분의 총입니다. 어쩌다가 장관이 된 사람 맞나요? 문체부! 화이팅! 감동적인 연설이 끝나고 그 단호한 서도원도 배운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건지 장관에게 사과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서도원 보좌관, 예, 장관님. 너 아웃. 예? 너 아웃. 책상 빼라고. 당분간 보좌관 업무는 김 비서가 대행하는 걸로. 와, 어쩌면 우리가 오해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정은은 누구보다 장관직에 잘 어울렸을지도. 그렇게 행사도 잘 마무리됐고 욕망의 화신 서도원도 직위해제됐으니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김수진 비서가 보관하고 있는 이정은 장관 휴대폰이 공포스럽게 울립니다. 한 여자와의 결혼 생활? 개족같지. 근데 아무런 몰라 문자를 볼 수가 없는 김수진. 도대체 이 휴대폰 안 문자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을 찾는 정은. 아까 내 핸드백 수진 씨한테 맡겼죠? 줘요. 수상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지만 이내 휴대폰을 꺼내는데 과연
어떤 문자가 온 걸까요? 혹시 납치된 남편의 사진? 아니면 그때 이정은 장관님. 무슨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또 나타난 정무수석 엄대협. 그렇게 잠금 장치가 풀린 상태로 휴대폰을 획득한 수지는 거기서 절대 정은이 봐서는 안 되는, 국민들이 알면 다시 한번 문체부가 뒤엎어질 사진을 보게 됩니다. 남편 김성남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한다는 문자에 첨부된 사진들.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가는 그 순간 김성남에게 전화가 오는데 예, 대신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 같은 불길한 음성. 남편이 납치된 것 같은 그 순간 정은은 대통령 호출을 받게 되는데요. VIP 긴급 호출입니다. 지금 바로 청와대로 이동하셔야 돼요. 그녀에게 도대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요? 여기서 문제가 끝나면 문체부가 아니죠. 곧바로 심각한 전화 한 통을 더 받는 비서 김수진. 저 지금 장관님 모시고 청와대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요. 기재부에 올린 최수처 예비비 확정 승인이 반려됐어요. 카드도 다 막혔고요. 기재부 출신 서도원 힘으로 풍족하게 끌어온 예비비가 막히면서 문체부는 제대로 된 지출을 할 수 없는 코너에 몰리는데요. 이야, 서도원이 이렇게 복수를 하나요? 최수처 하반기 운영에 50억씩이나 들어요. 새로 추가되는 상주 직원 20명 이상, 파견 검사 비롯해서 모든 경상비도 여기 포함이고요. 최수처 애플리케이션 제작비만 3억에. 돈줄이 막히면서 주차장에서 급히 회의를 하는 정은. 하지만 없는 돈을 만들어 낼 수도 없고 딱히 한 부분의 지출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땐 맡기는 거죠. 그럼 예산 다이어트도요. 일임할게요. 예? 마른 오징 어제 짜면 물이 나온다는데 50억 정도 여기저기 아끼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청와대로 이동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걸까요? 근데 거기 감춰둔 건 뭐죠?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된 정은. 자신을 속인 게 화가 난 건지 경호원에게서 총을 받더니 쏴버립니다. 갑자기 사람을 죽인다고? 사실은 꿈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혼자 알고 있다는 게 큰 부담이 됐던 것 같네요. 정은에게 말하면 좋겠지만 이걸 이대로 전달할 수는 없었죠. 역시 김성남 문제를 지금 말할 순 없다. 이렇게 대통령 면담까지만 끝내자. 무사히 청와대를 나서면서 이 상황을 공유하자. 혼자서 각종 소설을 써가며 김성남의 마지막 통화를 추측해가는 김수진. 어쩌면 누군가 김성남의 입을 틀어 막았고 그 와중에도 김성남이 전하려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야. 그걸 알아내야 해. 정은의 남편 김성남은 도대체 무슨 말을 남긴 걸까요?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그 말을 풀이하는데 나 지금 커 음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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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매우 커 음낭. 이게 무슨... 그러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 말을 아시겠나요? 아는 우리 친구들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전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드디어 청와대로 들어가는 이정은 장관. 대통령은 정은을 왜 부른 걸까요? 설마 그녀의 우려대로 이렇게 잘리고 마는 걸까요? 그런데 남북 관계를 이어줄 특사로 이정은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대통령. 제가요? 판문점에? 이정은 장관이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니까 더 의미 있고 특별합니다. 여성 리더끼리 민족 중대사를 제기하는 큰 기틀을 세워주세요. 한편 이 좋은 소식과 함께 문체부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도원 정책보좌관을 직위 해제시킨 모습이 영상 콘텐츠로 유튜브에 올라간 것인데요. 도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문제가 된 걸까요? 너 아웃. 너 아웃. 책상 빼라고. 와, 문제가 될 만하네요. 영상 콘텐츠로 제작한 소담은 사실 정은의 남편 김성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듣고 과감한 편집을 실행에 옮긴 건데요. 장관님, 남편분 말 믿고 저 진짜 노 밖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야? 브이로그 누가 올렸어? 그렇게 소담은 근신 처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대박이 났네요. 어쨌든 큰 임무를 부여받고 집에 막 도착한 정은. 오늘 하루가 1년처럼 정신없었던 것 같은데요. 체수처 행사가 있었고 서도원을 직위해제 시켰고 예비비가 줄어들면서 긴급회의를 했고 대통령까지 만나고 왔죠. 비서 김수진은 지금이라도 남편의 불륜에 대해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지
장관의 초대에 응하기로 합니다. 오랜만이죠, 우리 집. 집에 들어가는 수진. 정은은 남편이 개를 데리고 산책 나간 줄 알았는데 그때 수진 눈에 들어온 깨진 액자. 오늘 하루 동안 이 집안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드디어 남편 김성남이 노란색 머리카락의 여성과 모텔에서 찍힌 사진에 대해 말하는 김수진 비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만나러 가는 길에 괜한 심약 끼쳐드리지 말자는 생각에 주제 넘은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서님.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며 정은은 애써 그것이 합성 사진인 가짜라 말합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정은은 조금씩 초라해지고 있었죠. 우리 식사 따로 하죠. 피차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홀로 감정을 추스르고 있던 그때 익명의 누군가에게 문자 한 통이 오는데 급하게 남편의 노트북에 로그인된 텔레그램으로 접속하는 정은. 거기서 밧줄에 꽁꽁 묶인 남편을 폭행하는 복면남, 복면 쓴 괴한은 이정은 장관에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은 장관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이상 남편분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24시간 안에 장관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한은 정은에게 장관직 사임을 강요하는데요. 급하게 키보드를 누르는 정은. 남편의 안부를 묻는 것 같은데? 응? 남편이 아닌 반려견 스텔론의 안부를 묻는 정은. 성남은 도대체 어쩌다가 금발의 여성과 사진이 찍힌 것이며 누구에게 납치를 당한 걸까요? 그리고 문체부 장관에서 이젠 남북 관계를 이을 특사가 된 정은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작품은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묘한 병맛 서바이벌 정치 생존기.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입니다. 지금 바로 웨이브에서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드라마인데요. 제가 나름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만큼 도대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작품을 자주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히 1화부터 4화까지를 간단히 소개해 봤는데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셨나요? 마치 전쟁터처럼 숨가쁘게 터지는 사건 사고와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알기 힘들 정도의 관계들. 그래서일까요? 4화까지 쭉 감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 안에 수많은 이해관계를 다 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꼭 웨이브에서 1화부터 다시 정주행하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4화까지 진행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의 가장 큰 매력을 분석해 가면서 여러분과 이 작품을 다시 한번 즐겨볼 생각인데요. 곧바로 분석해 볼게요. 이 작품에 정말 볼수록 매력적인 막장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막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근본 없이 이야기를 끝까지 밀어붙일 때 쓰는 어쩌면 부정적인 단어인데요.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가 진짜 막장의 재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근거에는 보는 재미를 높이는 속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논란을 일으킨 문체부 장관으로 인해 깜짝 인사 발표로 장관이 된 정은에서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드라마 안에는 이야기가 꽤 많거든요.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1번 우리의 주인공 이정은 장관은 무사히 행사를 끝내야 하고 2번 사선 국회의원 차정은 의원과 비밀스러운 관계인 비서 김수진은 자신만의 계략이 있고 3번 정책보좌관 서도원은 이 행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성과를 내야 하고 4번 문체부에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소단과 데일리즘 기자가 된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게 되고 정말 많은 관계가 촘촘하게 얽혀있죠. 그래서 보는 입장에선 이 모든 이야기를 바람 스치듯 이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물들의 관계를 따라 빠르게 이야기를 이해시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바톤 터치를 하듯 이어지는 편집점이죠.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정은이 행사를 챙기는 그 순간 정무수석 엄대협을 등장시키고 그게 해결되면 이어서 오기로 한 차정원 의원의 연락을 묻습니다. 차정원 의원은 오시는 중인가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후 차정원 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복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숨도 안 쉬고 오면 안 되는 민기식 의원이 등장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숨 쉴 틈을 안 주는 진행 아닌가요? 이렇다 보니 한번 시작하면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예상을 하든 안 하든 곧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속도로 질주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막장 느낌을 주지만 중간중간 복선을 만들기 때문에 이후에 특정 인물이 뜬금없는 행동을 해도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4화 마지막에 남편이 납치된 것을 보고도 정은은 반려견의 안부를 묻는 장면이 있는데요. 순간 웃기지만 전혀 근거 없는 행동이 아니죠. 왜냐하면 정은은 분명 지속적으로 남편이 보낸 문자를 확인하는데 우린 그게 남편이 보고 싶어서 보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반려견 실베스터 스텔론을 걱정하는 거였던 거죠. 이렇게 속도감 있게 인물들을 배치하고 각 인물이 미션을 수행하듯 상황을 마치면 곧이어 다음 사건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편집됐습니다. 이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어쩌다 보니 문체부 장관이 된 정은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집에 도착해서 맞닥뜨린 것이 납치된 남편이라는 새로운 사건이라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5화를 또 봐야만 합니다. 게다가 아직 풀리지 않는 인물 간의 미스터리가 참 많아요. 정말 남편 김성남이 바람핀 건지도 궁금하고 박쥐 같은 비서 김수지는 누구 편인지도 알고 싶고 4화 마지막에선 과감한 영상 편집으로 유튜브 조회수 대박을 터뜨린 젊은 공무원 소담과 수상한 기자의 침대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저는 5화도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이겠죠. 오늘 소개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웨이브에서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생략한 인물들의 모든 관계를 다시 보시려면 1화부터 다시 정주행하시길 권합니다. 그럼 저는 웨이브의 다음 작품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웨이브에도 진짜 재밌는 오리지널이 넘치거든요.